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작아요. 소두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두증이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두증이란 무엇일까요? 아기의 머리가 평균보다 매우 작은 상태입니다. 임신 중에 아기의 뇌가 자라고 따라서 머리 둘레도 성장합니다. 소두증은 임신 중에 아기의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거나 또는 출생 후에 뇌의 성장이 멈추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시 머리 둘레는 평균 35cm입니다. 10세경에 성인 크기에 도달합니다. 성인의 평균 머리 둘레는 여성이 54에서 55cm, 남성이 56에서 57cm입니다. 문해증은 뇌가 발달하지 않은 중증 신경관 결손증 중의 하나입니다. 손해증은 뇌가 존재하지만 매우 작은 것입니다. 머리가 큰 대두증도 있습니다. 정상 두이이고 소두증이고 중증 소두증입니다. 중증 소두증은 소두증이 심각하고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소두증에서는 뇌의 구조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소두증에서는 뇌의 구조 이상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출생 시 머리 둘레는 평균 35cm이며 이보다 아주 작은 것을 소두증이라고 합니다. 소두증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머리 둘레가 이 100분위 미만인 경우를 소두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즉 연령과 성별에 따른 두위 성장 차트가 있고 이 100분위 미만인 경우를 소두증이라고 합니다. 남자 아이의 두위 성장 차트이고 여자 아이의 것입니다. 머리 둘레를 재서 각각의 차트에 넣어서 두위가 몇 100분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두증은 흔한 질환이 아닙니다. 국내에 2014년에 소두증으로 진료를 본 전체 아동은 469명이었고 그 중에서 돌 전의 아동이 59명이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두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년에 약 450명 정도이고 1세 미만의 아동이 약 70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 10,000명당 1.5명이 소두증에 걸린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만 명당 1명에서 2명꼴로 소두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두증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출생 당시부터 소두증을 보이는 선천성 소두증의 원인들이며 이것은 출생 이후 뇌가 자라지 않아 소두증이 생기는 후천성 소두증의 원인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기에서 소두증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아기에서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소두증이 생깁니다. 중증 소두증에서는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소두증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거대세포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의 임신 중 감염되어 발생합니다. 과거에 산모의 풍진 감염은 태아의 선천성 소두증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풍진 예방접종은 소두증 예방수단 중 하나입니다. 풍진 예방접종 도입 이후에 산모의 풍진 감염에 의한 태아의 선천성 소두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임신 전에 풍진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 검사하고 면역력이 없다면 임신 수개월 전에 풍진 예방접종을 해서 산모의 풍진 감염으로 인한 태아의 선천성 풍진과 이로 인한 소두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모의 심각한 영양실조, 음주, 특정 약물 또는 독성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물질도 소두증의 원인 및 위험인자이므로 산모는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금주가 권장됩니다. 특정 약물 또는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기의 두개골 모두가 일찍 다치는 심한 두개골 조기 유압증에서도 소두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두증의 진단입니다. 아기의 머리를 측정합니다.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가장 큰 둘레를 측정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두위 차트에 이 100분위보다 적으면 소두증으로 진단합니다. 이 아동은 21개월 된 남자 아동으로 두위가 100분위보다 매우 작아서 소두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 여자 아동도 24개월로
두위가 1/100분위보다 매우 작아서 소두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기 이후에 소두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소두증이 있을 때 뇌의 MRI 검사를 통해서 구조 이상 유무와 일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두증만 있는 것인지 청각, 시각, 폐와 심장, 콩팥 및 비뇨생식기 등 다른 신체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두증의 증상입니다. 경미한 소두증은 작은 머리 크기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작고 뇌의 부피가 적으면 언어 지연, 학습 지연, 소동작 등의 발달 지연이 동반됩니다. 중도의 소두증에서는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운동 발달 지연이 나타납니다. 중증의 소두증에서는 경기가 동반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빨기 장애와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출생 시 아기가 소두증으로 인해 어떤 문제를 겪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소두증이 있는 아기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성장과 발달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두증의 치료입니다. 소두증을 없애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경미한 소두증이 있는 아기는 적은 머리 크기 이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두증 아기들은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중증 소두증의 경우 경기에 대한 약물 치료, 발달 지연에 대한 물리 작업, 언어 및 인지 치료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두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특히 소두증과 발달 지연 및 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